고맙습니다. 자, 계속 갑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이럴 줄 알았지만 정말 많구나. 26번부터 갑니다. 26번. 네, 135를 볼 거예요. 자, 이거 했지 않아요? 이거 했는데? 네. 27번에 27번 4번까지 했던 4번까지 했으니까 지우면 28번이 2번과 4번. 옳은 걸 고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번부터 내가 파출부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이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와 그녀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한다. 파출부와 나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랑만 충돌하고 있어요. 계속 시어머니를 내가 무력으로 막 너무 과하게 시어머니를 거칠게 다루고 있죠. 심지어 뭐라고 말해요? 이 늙은이는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무 심한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A 밑에 4줄 내려가면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의 완벽한 위선에 절망했다. 위선은 우선 내가 어떤 위선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막 잘해주고 효부인 척하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나 완벽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먹히고 있는데 실제로 나는 효부가 아니야. 그럼 이것이 나의 위선이 너무 나에게 심각하게 느껴지니까 어떻게 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 위선을 내 스스로 폭로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나의 감정에는 솔직한 거야 아니야? 솔직한 거죠. 나의 감정이 솔직해서 나의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일부러 파출부에게 다 보여주는 거지. 내가 이런 여자다. 내가 이렇게 시어머니와 다툼을 나는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 그녀가 노인이 아니라 파출부를 나왔는데 그렇죠. 네. 왜냐면 그 앞에서 묻기를 지금 앞 문장의 맥락을 보면 그녀는 파출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어리고 달래는 일을 포기한 까닭은 평소에도 목욕을 하는 것에 대해 그녀가 거부감을 내보였기 때문. 나는 왜 시어머니를 어르고 달래는 일을 왜 포기했어요? 위선적인 태도 위선을 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녀가 거부해서가 아니라 솔직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여러분, 얘들아, 내가 내 대학 동기가 2년쯤 전에 내가 대학 때 내 롤모델이 그 친구였거든요. 너무나 진짜 태어나게 인싸로 태어났고 너무 착하고 유머러스하고 인기도 많고 그러면서도 소탈했기 때문에 내 동기 중에 그 친구가 내 롤모델이었는데 우리는 동창회를 아직도 해요. 30년 전인데. 근데 그 애가 2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를 때렸대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치매이신 거죠. 그래서 요양원에 데리고 모셨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집으로 다시 모셔가지고 돌보다 못해서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치매라는 거는 가족과 개인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 집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수특 수완수 받겠지만 이 시어머니는 너무나 생명을 존중하며 나가 딸을 연거푸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딸과 아들을 동등하게 대해주었던 그런 빛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에 걸리니까 나에게는 너무 괴로움을 안겨주는 그런 사람이 됐고 마침내 나는 나의 위선을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 다음에 29번은 다음으로 왜 이게 그렇게 어려워? 29번 기억 어쩜 남편 이걸 여러분 잘 모르겠구나. 5남매인데 위로 딸이 넷이고 막내가 아들인 경우를 여러분들이 니네 그렇구나 라고 한다면 당신들은 별 생각이 없어도 그 얘기를 들은 어른들은 누구나 표정이 똑같아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5남매인데 위로 딸이 넷이고 막내가 아들이겠어요? 그건 너무 여러분도 뻔히 알만한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걸 보시면 니은 밑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니은 밑을 보시면 새로 아버지가 된 남자와 그의 친구가 여자들끼리처럼 서로 옆구리를 간지럽히게 됐다. 그제서 뒤에서 내가 정작 문병원 산모도 있고 팔려있던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감을 느꼈고 친구의 며느리는 모포를 뒤집어 쓰고 누워있었다. 친구의 며느리는 왜 이런 상황인 거죠? 방금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던 것이고, 그럼 그 위인은 맨 처음부터 니은까지는 다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가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게 아들 낳는 게 너무 훌륭한 일이며 딸 낳는 건 옳지 않다는 듯한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는 듣기 너무 혐오스러웠던 것이죠. 그럼 기억에서 기억 바로 윗줄에 아들 낳을 때까지는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으니 라고 했더니 어쩜 남편이 외아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건 상대방을 대견해야 하는 말이죠. 야, 너 훌륭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훌륭하다는 뜻이죠. 니은은 그만두기 징그럽네. 징그러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결국 과거의 가치관을 지켜주어서 너는 참 대견하고 훌륭해. 이런 뜻의 뉘앙스가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29번의 1번 선지에서 화기애애한 때는 놀라움. 확고한 의지죠. 아들 낳을 때까지 낳겠다. 다음 2번 니은 정도가 지나치다며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만해두게 징그럽네 징그러라고 했으니까 자제할 걸 요청하는 건 맞습니다. 그만해두게라고 말했으니까. 다음 3번 디귿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왜죠? 물 받아놓으라는 이런 상황인데 디귿 위에 오늘 우리 어머니 목욕 좀 시키고 싶은데 아줌마가 도와줘야겠어요 라는 말은 왜 하는 거죠? 너 파출부 아주머니 내가 오늘 위선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어떤 마음인지 진짜 보여줄게요 라는 말인데 파출부 아주머니는 그런 마음을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챘죠. 그럴 수밖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줬으니까 아직 눈치를 못 챘죠. 그리고 이 디귿 밑에 보면 마음속에서 절망적인 증오와 쾌감이 끓어오른단 말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자신의 길을 정당함으로써 자신이 상대가 개입하는 걸 막으려. 상대의 개입을 막으려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어요. 이 늙은이 이렇게 해야 돼요. 개입하는 걸 막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상대방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나의 의도와 나의 본질을 네가 눈치채야 돼. 나는 위선자야. 이런 거죠. 마지막 미음 그런데도 나는 자꾸 증오를 불어넣고 있었다. 왜? 터뜨려버리려고. 이 내 시어머니를 향한 위선된 알량한 착한 마음을 터뜨려버리려고. 그러니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위선을 터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4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올바른 선지. 다음. 쌤 그럼 4번 선지에 정당화하는 것도 틀린 거예요? 네. 정당화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사람은 정당화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상대방, 그러니까 파출부가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를 눈치채 주기를 바라는 거지 정당화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 30번에 3번. 옳은 것은 A는 이런 뭐지? A B명 B고 이런 소리는 파출부가 나한테 우와 효부세요 라고 칭찬하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난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위선에 속아 넘어간 소리니까. B는 비명. 누가 지르는 비명이야? 시어머니가 지르는 비명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30번에 3번이니까 A가 인물에게 위기감을 느끼게 만드는. 아니요, 벌써 틀렸는데요. A는 인물에게 위기감을 주지 않아요. 절망감을 주죠. 이게 무슨 위기예요? 만약 이대로만 가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전히 계속 위선자로서 착한 척할 수가 있어. 그건 위기가 아니지. 이 사람에게 오히려 안도감이죠. 아, 내가 잘 속여 넘기고 있구나.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을 먹은 거니까 위기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31번에 1번과 4번. 31번 1번 보세요. 1번 보기 전에 보기에 A, B, C를 봐. 보기 A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초점하자. 보기 B는 부양 의무를 견디는 초점하자. 보기 C는 해결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는 초점하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 먼저 말하기를 그들의 화제에 구역질 같은 혐오를 느꼈어. 초점화 대상이 생명을 차별하고 있음을 지각한 A가 이를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나가 그들의 화제에 불쾌감을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저항하는 상대에게 거침없이 증오를 드러냈다. 즉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내가 말이죠. 이것은 초점화 대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대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B는 부양 의무를 견디는 즉 며느리죠. 그 다음에 A의 인식 A는 인간의 존엄성을 깨달은 초점화자입니다. 그럼 B가 A에게 아직 이르지 못했다. B가 A에 이르렀다면 다시 말해 B가 며느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는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나에게 너무너무 잘 대해준 그런 존재야. 치매에 걸렸어도 내가 잘해드려야 돼 라고 한다면 이렇게 괴롭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나 보세요.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는데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1단계는 뭐예요? 억지로 참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행동하면서 너무너무 싫은데 겉으로 다 잘해드리고 남들 없는 데서는 조금 매정하고 이런 거죠. 그래도 잘해야 한다는 마음은 있으니까 잘 해드려요. 2단계는 뭐예요? 진심으로 잘해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잘해줬으니까 보답을 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잘해주려고 하는 거죠. 수능 완성이야 특강이야? 여러분 배운 수능 특강에 어떤 장면이 나와요? 나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실 요양원을 구하려고 산 쪽으로 가요. 가다가 어떤 초가집 지붕이 열린 박을 보고서 저 박 해산바가지 하면 좋겠다 하는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애를 가졌을 때 얼마나 나에게 인간으로서 존중해 주었던가를 깨닫고 그런 분의 늙은 육체에 아이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데 나는 왜 그것을 보답하지 못할까라고 깨달음 얻고 나서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그때 돌아가서의 나는 진정으로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화자가 될 것이고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못되게 굴기 전에 나는 억지로 착한 척하고 시어머니를 대하고 있지만 마음으로서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존재는 아직 되지 못한 거죠. 그 차이점을 인지해야 돼요. 다음 32번 나왔네. 이걸 이렇게 많이 보거든요. 시간 오케이. 독서를 한 점은 해야 되는데 정신없군요. 자 이렇게 합시다. 가와 나, 다를 특히 가를 내가 겁나 빠르게 현대어로 독해할 겁니다. 들으시고 쓸 시간이 없을 테니까 마음속으로 생각만 잘 해보세요. 뭐 적고 말고 할 시간이 없을 거야. 독해합니다. 배를 짜서 세금을 낼 준비를 하고 쌀을 찧어서 세금을 낼 준비를 했다. 헐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서러워하는구나. 원컨대 임금이시여 이 뜻을 아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고루하소서 고르게 베푸소서. 다음 이쪽은 저쪽이 틀렸다 하고 저쪽은 이쪽이 틀렸다 하네. 당파 싸움입니다. 매일 하는 일이 싸움만 하고 있어. 이 중에 고립되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임금님이신가 하노라. 당파 싸움 때문에 임금만 괴로워. 다음 싸움에 시비만 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옳고 그름은 따지지를 않아. 쌈질만 하고 공평함을 따지지 않아. 어찌된 이 시대 일들이 이같이 되었어. 탄식하는 거죠. 물보다 불보다 깊고 뜨거운 근심이 날마다 깊어가는구나. 당파 싸움을 근심하는 것이겠죠. 마지막 나라가 굳으면 이때 굳으면 굳세면 굳건해지면 집도 따라서 굳어지겠지. 자기 집만 돌아보는 이기적인 놈들이 나란 일을 안 해. 그러다가 나라가 기울면 개인의 어떤 집이 유지가 되겠니? 나라 기울면 다 끝장이야. 그래서 이때 집은 개인들의 부귀영화를 말하고 나라가 기울면 개인들도 끝이다. 그러니 나라에 좀 신경 쓰라는 내용입니다.
매일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뒤집어서 간민갑니다. 겁나 빠르게 현대로 되어 있지만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대를 이어서 제사 지내는데 나는 도망가지 못하고 묶여있고 걱정 없는 친척들은 도망쳐버렸어. 여러 사람의 모든 세금을 내 한 몸이 모두 책임지니 내 한 몸 세금은 3.5냥 가죽 2장만 내면 되는데 도망간 12사람 세금까지 내가 싹 합치면 46냥을 해마다 내고 있으니 이재용인들 되겠니? 안 되겠지. 약간 있는 농사 그만두고 인삼 키로 산에 갔어. 화학령 구태산 돌고 놀아 찾아보니 인삼이 없어. 오갈피만 있어. 할 수 없이 빈손이죠. 8, 9월은 음력이니까 양력으로는 10월, 11월 추울 때죠. 겨울바람을 안고 도로 산에 또 갔어. 왜냐면 담비를 사냥해서 가죽을 해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백두산 등에 지고 국경으로 내려가서 쌀이 꺾고 집을 짓고 모닥불을 피우고 하느님께 빌어. 산신령님께 빌어. 재물을 갖춰갖고 좋은 징조. 무슨 징조? 담비 대박. 담비가 막 때로 달려들어서 여기 가죽 가져가시죠. 근데 내정성이 부족한지 징조가 안 나옵니다. 실패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은 내야 되는데 담비를 못 잡았어. 어떻게 해야 돼? 논밭집 모두 팔았습니다. 싹 다 팔아서 돈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관리가 호령하기를 야 우리 사또님이 담비 가죽 말고 받지 말래. 그러니까 돈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질문, 담비 가죽 말고 받지 말라는 것은 국가의 시책이겠어요? 사또가 정한 것이겠어요? 사또가 정한 거죠. 임의로 정한 것이죠. 이걸 인지해야 돼요. 그러고 관체면령 지영환이 물러왔지 뭐. 돈 가지고 물러나와서 글을 지어 소송을 해봤어. 그랬더니 야 뭐 소송하고 그래. 군노와 장교와 차사를 보내서 소송은 안 됐으니까 너 빨리 가죽 내. 가죽을 별 수 없이 늙은 부모 수의를 만들려고 옷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거 그거 다 팔아다가 채워서 50냥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 돌면서 담비 가죽 26장을 샀어. 50냥을 주고 담비 가죽을 샀습니다. 이제 세금 내면 되겠죠. 질문, 세금 내고 나면 이 집에 뭐가 없지? 땅과 집과 땅이 없습니다. 뭐 먹고 살아요? 그래서 도망치는 내용이 우리 수 안에 있습니다. 도망치는 내용이 수 안에 있죠. 32번 옳은 것은 4번 선지 시간. 아까는 매일이 있었고요. 나에는 6째 줄에 해마다가 있으니 시간과 연관된 표지. 주제의식을 부각하는 4번이 답입니다. 1번 동일한 시행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반복하는. 가에 동일한 시행이 없습니까? 패스. 2번 나는 가와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양면성을 드러낸다. 나의 타인의 말이 드러나긴 합니다. 하지만 양면성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3번 가는 상황을 가정하고 나는 자연물의 감정이입 없습니다.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가 나에는 지명이 있습니다만 가에는 지명이라고 할 만한 건 보이지 않고 명당이라는 뭐랄까 집이라는 호칭만 나오고 지명은 없어요. 33번에 1, 3, 4, 5 1번 A에서 석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그게 뭐예요? 세금이 무거운 거죠. B에서 약간 있는 농사마저 포기해. 왜냐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죠. 올바른 선지. 3번 C에서 하느님과 산신님께 정성을 다해 소원 비는 상황은 A의 누대봉사에 대한 책임을 외면 누대봉사의 뜻을 알아야 돼요. 대를 이어서 제사를 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을 쳐 못 쳐? 도망을 못 치죠? 그러면 세금 어떻게 해야 돼? 내야 돼요. 그러니까 3번은 올바른 선지. 소원 빌어서라도 담비 가죽을 얻어야 되니까. 그럼 4번은 왜 틀리느냐? 파기수를 찾아가는 행동은 C에서 말하던 좋은 징조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도움이 아니라 좋은 징조가 없어서 담비를 못 잡았고 담비를 못 잡았으니 돈과 땅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고 돈을 마련했으니 그 돈으로 세금 내러 간 거지 도움을 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세금을 내러 간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죠. 마지막 34번
4번과 5번이네. 4번 이 뜻을 알고 은혜를 베푸소서를 말하는 것에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사대의 시선. 맞는 말이잖아요. 나의 논밭집과 부모수이 만들 것을 다 팔아가지고 세금을 냈잖아요. 그럼 과중한 세금 태산 생계를 받는 게 맞아요. 5번은 왜 틀려요? 가의 명당이 어쩌고는 맞는 것이고 나의 단비가죽 외에 받지 않는 것에서 나라에서 정한 원칙을 고집한 게 아니라 지 멋대로 세금을 받고 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고가 뭐 때문에 좋아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얘기할게요. 어디를 보냐면 D에 중략 D에 우리 사또 분부 중에 각 초분의 여러 신형 단비 가죽 외에 받지 말라 했다. 관천명령 지어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단비 가죽 외에 받지 말라고 했는데 실제로 위로 올라가 보면 A에 한몸 신역 성냥 오전 단비 가죽 2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성냥 오전이라도 받아야죠. 그건 왜 안 받아?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성냥 오전 단비 가죽이면 돈 외에 받지 말라고 했으면 아니, 단비 가죽 외에 받지 말라고 했으면 돈을 왜 안 받냐고요. 성냥 오전은 받아야지. 가죽으로만 받으라는 거지. 32번에 2번. 아니 지금 이거 덜 끝났어. 되겠어요? 네. 32번에 2번이 왜요? 그 타인의 말을 인용한 게 어디? 아니 뒤에 방금 읽었잖아. 우리 사또 분부 중에 각 초분 여러 심 단비 가죽 외에 받지 말라 했다. 이게 인용. 네. 양면성은 3번이죠. 되겠습니까? 하동규 독서 지금 뭐 풀었어? 뭐 풀었어? 아예 안 풀었어? 뭐? 어? 하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나머지 지금 두 개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태양자기 지문은 푼 사람이 풀었어요? 과학지문 풀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안 켜져? 너무 오래 꺼져 있어.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 지금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11시까지 하면 안 돼요? 아니 엄매해야죠. 45분부터 엄매.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지금 이 말을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을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독서에서 질문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그거는 질답을 써서 찾아와도 좋고요. 우선 이렇게 하자. 내가 이 회차 수업을 2번 더 할 거거든요. A반과 B반에서. 그러면 그때 영상을 또 찍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뒤 독서 파트 부분의 영상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되도록 영상을 다 남겨둘 테니까 독서 파트의 이 지문의 영상을 보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영상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튜브에 올려서 제한 보기로 공유해주면 링크 주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는 데까지 할게.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태양풍 지문은 짧긴 해도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나오는 인문 지문을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당신은 못 풀었어요. 저 태양풍 풀었어요. 당신은 3개 다 풀었어요. 다 푼 사람, 2개 푼 사람, 1개 푼 사람. 당신은 못 풀었어요. 인문지문 풀었어요. 조사한 것과 무관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지문을 보시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12, 3, 4, 5, 6에서 7번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24번에 2번. 또 14번에 4번, 또 16번에 3번. 14, 14, 16 15번에 3번, 14, 14, 16, 15번에 12번에 2번, 음. 오케이. 자, 그러면 나들을 읽을게요. 10분만 수업하고 끝납니다. 10분도 이제 10분도 채 안 남았어. 보시고 집중하세요. 나들은 완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이 우리 수완과 지금 연계돼요. 여러분들은 연계가 안 보이겠지만 연계돼 있어요. 잘 보시고. 자, 갑니다. 공간에 대한 관점을 말하고 있죠. 철학자들은 공간이란 인간의 관념 및 가치 체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영역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서양의 관점에 따르면 공간이 이렇다라는 건데 또 이렇다라는 건데 이것이 지지하는 철학자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관념 및 가치와 무관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자. 이 교실은 당신들 생각에 우리 관념이랑 이 공간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존재해요? 관련 없이 존재해요? 당연히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말해 이 공간은 우리와 관련을 꼭 가져야지만 공간이 존재하느냐? 우리의 관련이 없어도 공간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없어도 존재. 그게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어도 이 건물은 있겠지. 교실도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상식적이에요. 공간이란 인간의 관념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아니 그렇지 않냐. 교실이 여기 있잖아.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얘기죠. 그런데 동시에 이들은 인간이 공간을 선이나 면 등의 이렇게 정량적 분석, 그러니까 이거랑은 무관하지만 정량적인 분석은 그럼 이렇게 이어지겠죠. 여기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정량적이죠. 기하학적, 사각형, 삼각형, 원, 면 이런 거. 그러나 우리 주인공 하이데거 씨는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생각이야. 왜요? 그러면 뭐 우리가 없으면 이 공간은 없다 뭐 그런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잘 봐. 하이데거는 공간의 본원적 성격을 규명하려면 우선 인간의 실존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존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낯설 거고요. 근데 사실 알아야 되는 말이긴 해요. 실존이 뭘까요? 현실의 존재. 실제 존재. 실제 존재 혹은 현실의 존재. 이 실존이겠죠. 그럼 물어보자. 불치병으로 사망 3초 전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실존주의가 처음 등장한 걸 좀 더 말해보자면 이런 거야. 전쟁터에서 이렇게 참호에 들어가서 이만큼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총을 쏘고 있어. 적이 멀리 있고 난 적도 보이지도 않아. 무서우니까 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죽기 싫어 이렇게 쏘고 있는 거죠. 근데 내 옆 이렇게 세 명이 쏘고 있는데 정신을 쏟아보니까 얘도 이미 총 맞아 죽었고 그래서 얘가 죽었다고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얘도 막 그때 총에 맞았어. 나는 살았어. 내가 뭘 잘해서 산 걸까요? 그런 거 없죠? 그냥 운이잖아요. 총알이 쏘아진 놈이 여기로 오고 나를 안 맞췄어. 그럼 그게 내가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
그럼 다시 그럼 나의 삶은 나의 행위에 근거를 두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때 나는 실존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지 않을까? 그냥 운이 좋은 거.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 실존주의는 존재의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뭐부터 말하고 있냐면 존재가 중요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삶을 지속하는데 일반인보다 아니 비장애인보다 가치가 떨어져? 아니겠죠. 현대에 우리는 그 누구도 장애인에게 너는 삶을 지속할 가치가 없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이 꽤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존주의 이전에는 인간의 가치를 뭐로 평가했냐면 효용성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효용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인 인간이 있어. 가치를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치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실존주의에서 말하는 존재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효율과 가치가 아니라 존재가 우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까지만 읽고 끝낼게요. 그에 따르면 인간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존재자를 사용해요. 이거 존재자죠? 요것도 존재자. 요것도 존재자입니다. 그것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인간은 제작되는 순간부터 유용성을 지닌 사물인 도구를 사용할 뿐 아니라 본래는 유용성을 지니지 않은 존재까지도 유용하게 사용을 한다. 이러한 관계는 거리 제거와 자리 설정에 의해 정립된다. 전자, 즉 거리 제거는 인간이 유용한 존재자를 가깝게 여기는 것이고, 후자, 자리 설정은 그 존재자를 다른 유용한 존재자들 사이에 어울리는 자리에 배치하는 것이다. 유용하면 가까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의 자리를 각각 잡아주는 겁니다. 얘는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있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건 나에게 멀리 있어야 돼. 자리를 잡아주는 거죠. 예컨대 우리는 보통 칫솔과 세면대에 놓인 치약 옆에 두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 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어. 여기 지금 언메인 사람이 있나? 없어요? 없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그러면 잠깐만. 여러분 잠깐만. 언메인 사람이 없으니까 우연일치겠지만 이 지문을 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시간이 좀 있는 거. 조금만 더 합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공간이 인간의 실존, 이거 지문이 쉽지 않아. 잘 봐. 혼자 읽어도 잘 이해 안 돼요. 잘 보세요. 인간의 실존 방식을 통해 맺어진 관계들의 체계를 가리킨다. 자, 하이데거에게 공간이 뭐예요? 공간의 의미를 말해봐요. 인간의 실존을 통해 맺어진 관계들의 체계. 그럼 이 공간에는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이 공간에는 관계. 책상, 의자. 여러분 인간이죠? 그럼 이 책상을 뭐하고 있어? 사용하고, 의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 우리가 수업이 어려우니까 이걸 여기 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도 마주보고 있어야지 등지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무엇을 구성하고 있다? 공간을, 교실이라는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것이 체계이다, 관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거리 제거와 자리 설정에 의해 유사한 경향의 유용성을 지닌 존재로 구성된 방역의 의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방역의 의미죠. 그 다음에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들의 총체적 영역인 세계가 성립한다. 여기까지가 세계의 정의입니다. 방역의 정의, 세계의 정의. 그럼 여기는 방역이에요, 세계예요? 이 글에 따르자면 방역이고 그것들을 싹 모으면 뭐가 되는 거야? 세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를테면 세면도구가 뭐야? 욕실. 관계를 맺으면 세계가 되는 거죠. 또한 하이데거는 칫솔이 갈라진 틈을 청소하는 도구로도 쓰일 수 있듯이 존재자가 지닌 유용성의 경향은 달라지기 때문에
공간 또한 지속적으로 달라진다. 이렇게 여기가 달라지고 달라진다. 젖병은 아기들에게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기가 아닌 이들에게는 유용하지 않죠. 도구의 유용성이 달라지면 공간의 체계도 재편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처럼 공간은 인간에 의해 조직되는 인간의 의사가 핵심이겠죠. 영역이므로 하이데거는 인간이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 인간이 인간에 맞게끔 관계를 구성해서 공간을 채우니까 인간이 특별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 결국 하이데거 입장에서 근대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공간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여기 이게 뭐냐면 이 지문 맨 처음에 있는 요만큼이 근대의 공간. 그거에 대해 하이데거는 이의를 제기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 요게 뭐냐라고 궁금하다면 일문단 전체라고 이해해야 돼요. 일문단에 이게 뭐였죠? 공간은 우리의 관념과 무관하게 존재한다. 그냥 우리가 없어도 교실은 있다. 근데 그건 옳지 않아. 또 여기 몇 미터, 여기 몇 미터, 이것도 옳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 있는 것들과 관계를 맺고 우리 의도에 따라서 대상들을 배치한다는 거야. 이거죠. 실존적 관계를 무시한 채 그저 공간을 이렇게만 만든 것이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것만 진리로 보게 되면 인간은 이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몇 미터 재는 걸 부정하진 않았어. 그래도 돼. 그게 가능은 해.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야. 진리는 관계야. 다시 말합니다. 재고 재는 걸, 즉 여기 나와 있는 공간을 분석하는 걸 아예 부정한 건 아닌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거기에 더해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겁니다. 아예 부정하진 않았어. 그럼 이제 14번을 풀겠습니다. 나의 하이데거 입장에서 근대의 관점으로 이해한 공간을 평가했다. 옳은 걸 고르라. 그러면 수학적 개념을 통해 정량적 분석될 수 없다가 틀렸죠. 분석은 된다니까.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닐 뿐 분석은 가능하다. 다음 2번. 인간의 인식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인식 아니 관계란 말이 안 써있잖아. 인식은 하죠. 뭐라고? 아 사각형이구나. 아 몇 미터구나. 아 몇 미터구나. 인식은 하지. 하이데거가 비판했던 건 관계를 무시했다라는 거지 인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인식은 하고. 3번. 인간의 존재로는 특징이 인정되지 않는. 이게 답이 되겠고요. 그냥 인간이 없어도 존재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니까 하이데거의 생각과는 여기서 어긋나는 거죠. 공간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야? 인간이 그것을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로 공간을 구성하는 거예요. 근대적 공간에는 인간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제일 어려운데 방역과 세계가 성립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 어느 게 먼저야? 이게 나중이고 이게 먼저란 얘기죠. 근데 하이데거는 뭐라고 했냐면 방역과 세계가 성립하기 위해 근대의 관점을 이해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관계를 이루어지는 작은 공간이 있고 그 관계가 다 모여서 세계가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근대의 공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전제가 필요 없어. 하이데거에는 그냥 방역과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은 인간의 고유한 인형을 훼손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것이 훼손해주지는 않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관계를 위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게 인간의 영역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잘못된 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를 다 읽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보세요. 수업은 끝났어요. 11시까지고 내가 하려는 말을 할게. 뭐냐면
저거 오프 좀 눌러.